야 자기 장난 아니다. 근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김한기 네. 하백이거든. 할머니가 김양환이고 또 그 할머니 전 이상이고 네. 변동님 뭐 그러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그림이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평생 그 뼈를 깎아서 만든 작품들이 남아 있잖아. 후세가 그분하고 소통은 못 하더라도 그 작품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려 있는데 여전히 돌아가셨어도 이 커피는 김진 죽으면 없죠? 뭐 더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어받아서 하는 그 제자들 후세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김욱진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김욱진 살아 있을 때 이 작품을 많이 그 누리고 그 즐겼으면 좋겠거든. 경험하고 김욱진의 그 오리지널리티. 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네. 와서 경험해보시라.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감안하고 봐야 될 건 일단 오늘 로스팅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커핑컵과 한 잔으로 받는 그 추출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컵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하나 더 줄게. 그러면 1번을 제외하고 어느 컵이 제일 낫노? 4번. 오케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워스트는 네, 저는 오 그렇군. 이거 두 개가 제 입에는 맛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거 두 개가? 요 아 그렇군. 네. 오케이. 이거 1번? 그러면 자 1번을 제외하고 네. 1번은 우리가 먹는 커피 중에서 뭔지 알 것 같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노? 정확하게 먹어야지 알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 김욱진 커피에 있는 에티오피아 YF가 비슷한 맛이 조금 느껴져요. 그런 향이. 맞아 YF야. 진짜요? 근데 봐봐 이게 우리가 추출로서 한 잔을 먹는 컵과 커피컵은 되게 많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 커피컵과의 차이를 알고 접근을 해야 제대로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로스팅 일자에 따른 그 얘가 나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어떤 결을 알고 있어야 그것도 그 감안해서 QC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YF는 제끼고 네. 2번, 3번, 4번, 5번을 이제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마음에 드는지. 4번. 4번이 5번보단 4번이 낫고. 네, 네. 그러면 3번보단 2번이 낫나? 이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농도랑 집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 둘이 그냥 어느 게 더 못하고 네, 그런 그런 거 없이. 거는 없이. 그러면 2, 3번 라인업보다는 4, 5번 라인업이 더 맛있네. 네, 제 입에. 근데 그렇군. 4번, 5번도 조금 달라요. 그냥 4번이 조금 더 제 입에는 약간 향기가 더 있어요. 4번, 5번은 우리 그 가장 그 기본적인 그 막내동이 그 브리즈 브리즈요? 블렌드고 3번, 4번은 2번, 3번은 그 브라질 싱글 그 드라이드 온 트리라고 해서 나무에서 체리를 따지 않고 말려서 입안에 꽉 차는 부피감과 단맛과 부피감, 극강의 단맛과 부피감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보기 힘들고 잘 수입이 안 되는 게 체리가 그대로 다. 그러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큰 거야. 이걸 그만큼 매달아놔야 되는 기간이 길면 비가 많이 오진 않더라도 그 사이에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세스 드라이드 온 트리 프로세스를 한다고 해서 뭐 가격을 어마무시하게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 할 바에는 어네오로빅 프로세스 하지. 그거는 혁격하게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혁격하게 달라지지는 않으면서 리스크는 크고 하니까 우리가 뭐 주변에 보기 힘들고 그 농부 입장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드문데 이거를 그 차이를 느끼면서 이걸 즐기다 보면 얘가 주는 그 극강의 그 단맛과 바디 그 질감 텍스처는
또 넘사벽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네오리빅 프레스의 생각만큼은 차이가 안 나잖아. 아, 네.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귀한 커피고 그 왼쪽은 드라이드 온 트리 프로세싱 너티 기반 너티 캐릭터가 강한 드라이드 브라질 싱글을 볶은 거고 오른쪽 거는 너무 너티한 것 같아가지고 너티 드라이드 온 트리 프로세스 한 브라질 싱글과 그 과일 프루티 드라이드 온 트리 프로세스 그 프루티한 캐릭터가 강한 그 브라질 싱글을 블렌딩한 거. 그렇게 치면은 그 너티가 강한 드라이드 온 트리 싱글 브라질 싱글 2번이랑 반반 치킨한 그 DOT 3번이랑 어느 게 더 낫노? 블렌딩 한 만큼의 어떤 효과나 보람이 있어야 하지. 오히려 네. 2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쨌건 제 입에는 너티한 맛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요 전배치가 저 3번이고 그 너티 캐릭터가 강한 그 DOT가 요번 배치 오늘 한 거거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게 이 드라이드 온 트리가 주는 그런 장점 극강의 단맛과 바디를 즐기기에는 이게 브라질이잖아. 그 브라질이 브라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극강의 단맛과 바디가 있어야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과일 캐릭터가 섞인 거는 이게 좀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맞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제 입에 이거 두 개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어차피 너티한데 얘가 밸런스가 더 잘 맞으니까 브리즈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브리즈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또 싱글하고 또 다르게 블렌딩을 한 이유가 그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블렌딩을 하기 시작했을 거잖아. 그러니까 블렌딩에서 오는 또 꽉 찬 그런 밸런스감이 있어서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브라질 드라이드 온 트리 싱글이 주는 또 매력하고는 또 다른 분야니까 어쨌든 그러면 요것도 지금 두 가지 그 브리즈 4번 5번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노? 이것도 브리즈 블렌드고 4번도 5번도 브리즈 블렌드거든. 이게 조금 더 이게 농도나 깊이가 조금 깊지는 않은데 밸런스가 훨씬 더 잘 맞은 것 같고 얘는 그냥 이게 진하기만 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체리를 달린 채로 이렇게 원두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맛을 많이 못 봐서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낯설다. 낯설어서, 드라이드 온 트리 맛이. 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낯설지 않게 계속 이제 접해보면 이게 이 컵노트의 맛을 정확하게 알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이게 맛이 없다가 아니고 생소한 느낌이라서 제 입엔 늘 그래도 자주 맛봤던 김치 칵테일에서 맛봤던 1번, 4번이 제 입에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먹어봤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1번, 4번이 자리를 잡기까지 계속 무수한 이런 랩과 실험과 그 시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깔때기 점점 좁혀서 여기까지 도달된 한 컵이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라든가 밸런스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마 그렇겠지. 어쨌든 그 Y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그 소개를 해왔거든. 거의 한 4, 5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정된 감이 있고 그 5번 같은 경우에도 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나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 근데 전에 그 브리즈 블렌드 지금 2배 이상 생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그 소개하던 그 브리즈가 사실 더 좋긴 한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시도하기가 좀 그런 게 그게 고스란히 2배 이상 오른 그 단가를 고스란히 다 맞았는 거라 우리 그 브리즈 브리즈 블렌드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 그 브라질도 그렇고 그 콜롬비아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소개하려면 2배 가격을 진짜 딱 줘야 되니까 제 입에는 저는
커피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전에 브리즈가 맛있긴 한데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캐릭터가 브리즈가 나 그냥 맛있다가 아니고 밸런스가 맞고 고소한데 약간 산미가 있는 다른 집하고 다른 브랜딩 맛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맛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이질감 없이 똑같이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나마라도 어떻게 단가를 맞추고 있느냐면 우리가 다이렉트를 하면서 이제 겨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품질의 어떤 그 자기 만족감의 그런 리미트가 있거든. 그래서 농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하면 많이 하시구나. 그러면 그나마라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는 코스타리카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스타리카가 되게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렉트를 함으로 인해서 그 고품질의 그 코스타리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니까 하여튼 되게 좋은 브리즈가 되는 거지. 그 전에 브리즈는 지금 브리즈가 또 흉내내지 못하는 매력이 있었다면 어떤 거느냐면 나는 좀 이런 그 에스프레소 블렌드 같은 경우에 약간 꼴짝한 느낌, 클린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씹는 맛 느낌의 그 꼴짝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너무 깔끔하고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피아노도 12평균율 할 때 처음에 12평균율 조율되기 전에는 되게 너무 정음이 맑은 소리들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12분할로 쪼개면서 되게 탁한 소리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12개의 음은 다 탁한 음이야. 자기 좀 알지 않나? 네. 음악 좋아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키보드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그 탁한 음이 처음에는 그 맑은 음만 그레고리안 찬트 막 부르고 할 때 너무 맑은 소리로 되잖아. 근데 그 맑은 소리에 길들여져 있을 때는 그게 그 정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그 음악을 소화해내기에는 이 탁한 12음이 훨씬 낫다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전에 브리즈가 그런 브리즈였다. 브리즈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브리즈 옛날 브리즈는 청소년 브리즈였는데 지금은 노믹은 성인 브리즈가 되고 있다. 얘도 진화할 거네요. 그러면 지금도 사실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 꼴짝 브리즈를 해보고 싶지. 근데 그거 하려면은 지금 나가는 그 커피 가격이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 자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만큼 많이 차이가 없잖아. 네네. 그냥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꼴짝 브리즈보다는 이 맑은 브리즈가 더 좋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브랜딩이기 때문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생두 가격이 안정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제 다시 꼴짝 브리즈를 한번 또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브랜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 일단 로스팅 이번 배치고 저번 배치에 대한 차이가 있고 첫째. 그다음에 한 가지는 브라질 비중을 10%만큼 얘를 조금 더 늘렸어. 그 조금 너무 좀 구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브리즈 찾으시는 분들이나 또 브리즈가 라떼에 특화돼 있거든. 근데 좀 브리즈가 좀 더 그 라떼에서의 어떤 조화로움을 주는데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브라질 10%만큼 더 해봤는데 어느 게 더 낫노? 4번, 5번 중에서 4번이 나온 것 같아요. 오 그래? 그 브라질이 더 많은 느낌이 있나?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브라질의 그 구수한 맛이랑 다른 커피 구수한 맛을 그렇게 많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얘가 특별히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그 라떼도 똑같이 맛있지. 그러니까 나도 인계체 안에 들어가고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더 딱 관역에 정중하게 더 명중을 시키고 싶으니까 딱 떨어지는 이 형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계속 다른 시도들을 해보거든. 근데 지금 맛을 보니까 굳이 그냥 전에로처럼 그냥 그런 밸런스로
가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네. 시도를 좀 해보든가 좀 해보려고. 여기서 조금 변화 변주를 주는 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김우진 라떼가 다른 라떼랑 맛은 완전 달라요. 다른 찜 라떼는 이게 그냥 구수한 맛만 나고 근데 산미도 있어요. 이게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라떼를 먹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산미가 더 하고 뭐라고 이렇게 변주를 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야, 근데 자기가 우리 집 김우진 커피에 그 먹은 공력이 길어서 그런가 우리 전혀 뭐 말 맞추거나 네. 뭐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숟가락 쥐어주고 네.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건데도 너무 우리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뭐 스페셜티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맞춰서 이렇게 먹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도 하시잖아요. 스페셜은 스페셜대로 먹고 어떤 사람이 와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김우진 커피인 것 같거든요. 맞죠? 그렇지. 나는 내가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 한 방울도 못 마시지만 이렇게 맛보고 손님들에게 맛있지 하는 게 난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저는 맛있는 커피를 부산에서 막 먹어본 게 김우진이 처음이었어요. 소름 돋는다. 네, 그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 커피를 원래 싫어했는데 강원도에서 그 되게 유명하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테라로? 이렇게, 네, 어. 그분한테 먹고 삼박김성. 네, 진짜 그 선생님한테 먹고 커피가 이런 거야? 하고 그냥 잊어버렸다가 제가 저 옛날에 김우진 맛 나고 이게 무슨 커피가 이 맛이 나 부곡동에서 그래서 이제 커피 맛을 조금씩 이렇게 커피는 맛있는 거구나. 그런데 김우진 집에 가면 맛없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진짜 나는 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다 커피를 하고 있거든. 자는 시간만 빼놓고 또 계속 맛을 보고 이런 진짜 뼈를 갈아넣고 있는데 손님들이 일반 대중들이 이런 결과물을 되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맛보셨으면 좋겠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인데 이 카페에 납품하는 이 브리즈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 아니면 카페 사장님들에게 자기가 좀 한마디 좀 해주고 싶다면 이런 커피 이거 안 먹으면 안 맛보거나 손님들한테 안 드리면 니만 손해다 뭐 이런 할 말 좀 있나? 커피는 경험이죠. 와서 직접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카페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뭐 철학 같은 게 있으시겠지만 커피는 맛있어야 오래 간다. 그 집이 계속 오래 가려면 뭔가 이 오리지널한 것들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디저트는 물러난다. 커피가 맛있는 집에 와야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와서 먹어보세요. 야, 자기 장난 아니다. 근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김한기 네. 하백이거든. 할머니가 김양환이고 또 그 할머니의 전 네, 이상이고 네. 변동님 뭐 그러는데 근데 정작 우리는 그림이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평생 뼈를 깎아서 만든 작품들이 남아 있잖아. 후세가 그분하고 소통은 못 하더라도 그 작품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열려 있는데 여전히 돌아가셨어도 이 커피는 김진 죽으면 없죠? 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이어받아서 하는 제자들 후세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김욱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욱진 살아 있을 때 이 작품을 많이 누리고 즐겼으면 좋겠거든. 경험하고 김욱진의 그 오리지널리티. 네. 하여튼 경험해보시라. 안타깝습니다. 네, 와서 경험해보시라. 감사합니다. 네.